8월 3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주말 방송은 일주일간의 시장을 정리를 하면서 세계 동공부하는 시간이죠. 앞으로 흐름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성적이 잘 나오거나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고, 오늘 드릴 말씀이 8월 달에 조금 저희가 보는 월별 시황도 그렇고 조금 수정이 됐죠.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관리 대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대계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같이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 조정이 올해 들어서는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제일 힘든 것 같고, 가장 근간에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뒤에 끝에 있는 애들은 그냥 나풀락나풀락 끓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미국이 고용 쇼크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좀 더 안 좋게 났어요. 4.1이 컨센인데 실업률이 7월 달에 4.3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야, 고용 쇼크다, 자, 미국이 하드랜딩 리세션 간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도배됐고요. 또 안 좋은 쪽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기준을 잡아야 돼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 전일에 미국 증시와 금융시장 반응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약간 수정했다 했지만 8월 예상을 하는 우리 갖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종목이나 섹터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른 것처럼 시장이나 시황을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포트와 구체적인 종목, 그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가 2022년도 그랬지만 절대 안 좋은 걸 좋다 말씀 안 드려요. 좋으니까 무조건 장투해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어제도 실제로 좀 액션을 좀 한 게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전 얘기를 잠깐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하다가 2008년에 청담동 발령을 딱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객들도 그렇고 막 주변 환경이 눈이 막 휘둥그레시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돈 많은 분, 위험한 분이 되게 많으셨는데, 제가 거기서 고객분 한 80분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한 7, 800억 정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지방분들 절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큰 분들이니까 좀 차이인 거죠. 그분들이 돈 많은 분들 차이는 뭐냐면, 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나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은, 야, 이렇게 손해봤어, 어떡할 거야. 분명히 이거는 다 거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떨어졌으면 다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근데 한계를 더해요. 그런 분들은, 야, 어떻게 대응할래? 그래, 네 대응책을 갖고 와봐. 이런 상태는 알겠으니까 어떻게 네가 할지 솔루션을 제시해봐. 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면 거기서 또 판단하세요. 아마 그게 자산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금 더 빠지고 예상보다 미국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생겼긴 하지만 어차피 투자는 계속되고 경제와 정신은 계속됩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서 오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본시장의 사이클,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정시 기준이 금리와 어닝이다, 여기로 축약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경기와 주도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본시장 사이클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들인데 다 왔다 갔던 사이클에서 죽고 살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데 더 받느냐 덜 받느냐, 크게 왕창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크게 왕창 가는 건 아니다 보고 분명히 등락을 만들 수 있는 데서 우리는 기회를 또 살릴 수 있습니다. 연준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세계 가장 기준 100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전세계 보면서도 미국 연준이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 인상기였던 2022년 이때부터는 물가를 보고 금리 인하기에는 고용을 본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연준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제가 고용을 더 보는 거예요. 물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를 기본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제 분위기에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고용으로 시장이든 투자자들이 집중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착륙, 리세션, 이런 얘기 되게 겁을 내잖아요. 제가 그림을 가끔 보여드리지만, 회색음영 있는 데가, 회색음영 있죠. 회색음영대가 공식적인 미국의 리세션 기관입니다. 그 리세션이 뭐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자, 미국의 GDP가 있잖아요. 미국 GDP가 있는데, 안 적어놨나? 2분기 연속, 월이 아닙니다.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가면 리세션이에요. 이게 리세션의 정의입니다. 근데 지금 1분기 GDP 보셨죠? 1.4% 나왔어요, 미국이. 2분기는 지금 얼마죠? 아마 왔다 갔다 해도 2%대 중반입니다.
올해 연속으로도 2%대 중반 2024년을 보고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실제 리세션 아니죠. 근데 여기는 살짝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GDP 그 성장률을 볼 때 GDP 성장률이잖아요. 미국 GDP 구성이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순수출인데 미국은 달러 때문에 이거는 볼 거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고 정부 지출 신경 쓰잖아요. 돈 찍어서 엄청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뭐죠? 지금 반도체도 AI 쪽으로 킥백스 계속 늘리는 AI가 대장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전체로 보고 가장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소비입니다. 소비. 그 소비인데 빈부차가 크고 하지만 정부에서 돈 찍어서 밑에 사람들 갖다 주면서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 또 미국 대선에 있는 특별한 한 해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비의 근간이 뭐냐? 고용이죠. 고용을 워낙 타이트하게 왔다 갔다 편입이 잘 되기 때문에 이 고용을 통해서 미국의 경기를 항상 추론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죠. 지난주도 보면 여러 가지도 나왔지만 어제 나왔는 부분이 뒤에 말씀드릴 실업률이나 넌팜 페이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 리세션 정의는 안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리세션이 아니 지금 GDP도 괜찮은데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 꺾이는 방향을 보는데 우리가 봤던 꺾이는 게 살짝 꺾이는 연착륙, 사뿐하게 떨어지는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확 꺾일 거냐? 거기에 대해 시장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목 실질적으로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방금 말했던 2분기 연속 리세션이 명목 그냥 알고 있는 이론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겁내는 건 뭐죠?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실제 투자자로서 정시가 급락하는 거 겁내는 거잖아요. 2000년에 박헌 버블 때문에 급락했던 5천 가다가 1000까지 빠졌어요. 2008년에도 이때 한 40% 50%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수가 그래 떨어지면 종목 곱하기 2배 3배 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2020년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공식적으로 회색이 음영으로 GDP 떨어졌던 2분기 마이너스 구간인데 실제로는 사실은 정시로 보시면 우리가 보는 정시로 보려 그러면 조금 달라요. 이런 말씀을 좀 빨리 드려야 될지 몰랐는데 2000년도는 요거보다 좀 빨리 왔고요. 정시 하락이. 그 다음 2005년 8년 요때는 약간 비슷하게 온 게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은 거의 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같이 왔지만 워낙 급하게 했던 자연재해였고 이번이 사실 이런저런 다 겪다 보니까 서서히 시장에서 조심하는 가운데 이것저것 터지니까 더 급하게 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 빅돈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리세션 참고지표 가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장단기 역전차 역전도 보시고 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이 하니까 단기금리 올라가고 장기 또 경기 떨어지니까 거의 붙었습니다. 원래 예전처럼 보면 장단기금 역전차가 올라와서 항상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되고 난 다음에 회색이 나오는데 그 명목이지만 실질 증시는 조금 빨리 봐야 되는 면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면밀하게 볼게요. 하이리 스프레드 이런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뒤에 또 샴돌 말씀드릴 겁니다. 샴돌 하도 어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얘기 드려볼게요. 자, 전 세계 중심이 미국이고 미국의 여러 가지 GDP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소비를 건강받치는 고용이다. 그래서 고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기에. 전에 발표한 게 뭐였냐면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에요. 이게 넌팜 페이롤 그러는데 이게 잠깐 보면 어제 나왔던 부분이 7월달 거죠. 7월달에 민간 비농업 취업자 수, 농업 빼요. 농업은 빼고 나머지 비농업 쪽에서 취업이 얼마나 되느냐. 보시면 이전에 6월달은 13만 명, 14만 명을 컨센이었는데 10만 명이 안 돼요. 7월 이것도 보실 때 전월 비교했을 때 17만이었는데 11만이에요. 그리고 매월 비농업 취업자 수를 보는데 예전에 좋았을 때 있죠. 좋았을 때는 보통 월별로 20만 30만씩 했어요. 근데 이게 10만대로 떨어지니까 조금 분위기가 꺾이는갑다. 몇 개월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꺾였고, 자, 방금 봤던 실업률, 7월 실업률이 6월달 4.1이고 이번에도 컨센으로 4.1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 혹시 4.2 나올 수도 있어 봤는데 4.3이 났어요. 야, 미국 지표를 급하게 꺾여? 이런 걸 몰랐지? 전날 FOMC 파월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뭐 더 들리는 알고 그런 얘기를 했나? 이제 별 얘기를 배설가 다 하게 된 거죠. 어제 9시 반부터. 이게 되니까 야, 미국 가장 중요한 고용 중에 또 많이 보는 실업률, 어제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샴률에 의해서 미국 리세션 간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좀 급합니다. 좀 급하니까 제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수치는 봤어요. 그 샴들이 도대체 뭐냐? 아마 이제 4월달, 5월달에 먼저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실업률이 나오잖아요. 보여드리면 실업률이 이렇게 확 올랐다 쭉 안정적으로 하고 코로나 때 올랐다가 지금 3.8, 3.7, 3.4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에 좋았잖아요. 작년에 좋았는데 서서히 살살살 올라오고 있는 거야. 4.1에서 4.3까지 올랐어요. 근데 4.1이라는 게 사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 실제는 10몇 프로, 17% 보는데 3%, 4%대는 무조건 낮은 건 맞죠. 어쨌든 미국 기준이니까 보면 샵률의 원칙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 실업률의 12개월 평균 매달 나오잖아요. 12개월 평균보다 0.5% 초과시 리세션으로 들어간다. 이게 가장 원칙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12개월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 한 3.7, 3.6 이래 나온 거예요. 12개월 평균 밑에 놓을 때. 그래서 0.5% 초과하면 4.2, 4.3이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살짝 초과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걱정되냐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소비와 고용은 추세적으로 보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십수년간, 20년간 미국의 고용이 꺾이면 계속 꺾여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추세가 연속이 되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어디 있죠? 추세가 이어진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나 시장들이 조금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차트 보셨지만 결론적으로 나스닥 2. 몇 프로 떨어졌고요. 유럽은 그래도 미국보다 덜 떨어졌어. 왜? 그 전날 반영을 좀 했거든. 우리나라도 사실 미리 반영해서 물론 이렇게 실업률 나쁘게 나올지 몰랐겠지만 일본, 대만, 우리나라 4%, 5%씩 급락을 했죠. 오늘 들어서 올해 들어서 최고 떨어진 하락 같은데 그만큼 선반영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주식 안 되니까 주식 팔아서 채권 사자 채권 사니까 10년물 2년물 경기나 이제 그 기준금리 추정하는 10년물이 4% 초반께 3%대에서 3.78까지 빠집니다. 그 다음 2년물은 바로 기준금리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또 3.78까지 빠졌어요. 이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게 지금은 좋은 게 아니라 있어요. 경제지표 해석이라는 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방금 말했던 무섭다 할 게 아니라 사실 너무 급격해요. 너무 급격하게 빠져서 미국이 암만 이런저런 변동성이 심하다 하더라도 제가 월봉을 보면 조금 음봉이 나왔죠. 주봉을 다 보면 약간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 4월 달에 떨어졌을 때랑 작년 금리 발작 났던 9월 달에 비해서 이 폭이 나스닥이 3주 내내 빠지고 하는 동안 너무 급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11% 떨어졌습니다. 4월 달에 7%보다 더 떨어졌고요.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던 9월, 10월이 12% 빠졌거든요. 그만큼의 낙폭까지 떨어졌어요. 낙폭으로 보면 제가 선을 꼬는 파란색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고가예요. 그거를 돌파해서 작년에 AI 반도체부터 올라갔던 시장인데 그게 나스닥 기준으로 16,200, 300 정도예요. 근데 어제 저가가 16,400이었어요. 요거를 저는 의미 있게 이번 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빠졌다. 이게 큰 변동성과 쏠림이 이유를 하지만 근데 이 샵룰 있죠. 샵룰. 계속 얘기 나오고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되게 겁나잖아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러니까. 그 FMC에 이틀 전 FMC에서 기자가 물었죠. 야, 샵룰이 그렇다는데 걱정 안 됩니까? 파월이 한마디 했어요.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샵룰을 고용한 그 계약 교수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창시자인데 그분이 근래 들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야, 내가 그렇게 보고 한 번도 틀린 적 없지만 이번은 다를 거야. 이번은 샵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거야 라고 본인 얘기예요. 그 근원은 뭐냐? 아까 말했던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지표가 코로나 거치면서 왜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는 너무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또 급하게 그 비관론으로 저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달 정시 전망을 할 건데요. 원래는 사실 제가 5, 6, 7, 서머랠리다, 8월달이다, 9월달 미국 대선 얘기를 드렸는데 전면 수정이 조금씩 되고 있죠. 하지만 큰 대전제, 어쨌든 미국 대선 전에 정시를 만들려는 상반 만들려는 또 미국 민주당 정부의 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스닥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선과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8월달로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2022년에도 급하게 빠졌지만 기술적 반등이 뭐든 나오게 돼 있고 지금 분위기가 또 한쪽으로 너무 쏠려요. 저는 항상 중도와 중용을 바라는 거지 맞추려는 거지 변동성에 너무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크고 단기적으로 속도가 조금 빨라진 걸 인정을 해.
근데 경기와 정시가 바로 급하게 확 다 꺾인다, 야 끝장났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전을 끊었던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S&P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빅테크나 AI 반도체는 나스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쏠렸고,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000 초반, 지금 이미 중반까지 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저점을 단기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반등 모습이 저는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달 그렇게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계속 제가 힘들었을 때 말했던 정치와 금리와 은행. 근데 지금 경기가 살짝, 그래, 금리 쪽이 기스가 났어요. 경기에 기스가 발생했잖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경기 착륙 속도가 바로 경착륙은 아니더라도 예상보다 빠른 거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시장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까지 원래 보고 나서 한번 무리했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보고, 제가 그때쯤 내가 주식을 뺄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저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금화포도 좀 바꾸고 그런 면이 조금 빨리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미국 민주당의 정부의 의지라든지 그다음 경기 어닝을 볼 때 주식이 종목 어닝 보잖아요. 이건 여전히 크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떨어지면 소비가 안 좋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기준인 AI 반도체는 뭐죠? 민간 소비가 사실 원인이 아니에요. 빅테크들의 캐퍼 투자와 AI에 대한 땅 파는 플랫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공사잖아요. 빅테크들 돈 많은 개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확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 소비나 고용보다는 빅테크의 흐름이나 앞으로 10년간 빅뱅에 대한 싸움이라고 저 보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닝도 사실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재미로 이런 거 있죠. 사실 작년부터 이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보시면 작년 5월달, 올해 5월달에도 주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워렌 버핏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비중 역대로 많다. 근데 제가 그걸 설명도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왜 크게 비중을 안 뒀냐면,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 같은 스타일은 되게 길게 굵직하게 하잖아요. 물론 장투라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현금 비중 많다는 얘기는 이걸 저는 올해 연말까지 다시 본 거예요. 어차피 미국이 너무 올렸고 쏠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금 비중을 갖고 2008년도 사실 떨어지기 전에 1년 훨씬 전부터 팔아놨거든요. 그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이번 연말에 봤는데 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고, 이분들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강세론자, 정시에 되게 유명한 강세론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한 달 전인가 퇴진했다. 도저히 이제 안 된다 해서 퇴진했는데 하고 나니까 정시가 한번 출렁거린 겁니다. 이런 면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계 금융 대통령이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다. 2021년에 한번 실수했지만 2년간 잘하고 있던 이 연준 파월, 이 파월 형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휴가 가셨더라고요. 휴가 갔는데 뭐 어떤 정치인들 오라오라 막 그러고 있던데 거기서 놀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 고민이 많으시겠죠. 근데 기존에 지금 이틀 전에 FOMC도 미국 경기 굳건하다, 고용은 불타진 않지만 보겠다 이렇게 말했던 자신감을 어쨌든 저는 유지를 할 거라 봅니다. 유지를 할 거라 보고 당연히 호들갑 떨지 않고 안정성 취향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럴 때 갑자기 연준이 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회견한다 그러면 시장이 더 불안에 떨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행히 어제 그러고 나서 우리나 이쪽은 쉬니까 이틀 동안 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건데 아마 주말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항상 연준 파월이만 안 하더라도 주변 중앙이나 연준 마우스 컨트롤러 시장을 조정을 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굴스비가 얘기했어요. 어제 굴스비 어떤 얘기했냐면 실업률 나쁜 건 알겠어. 7월 달에 좀 올라갔네. 하지만 우리는 한 달 지표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 사실 이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라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웃기면 그 말이 좀 그런 게 지금 생각보다 끝나고 바로 심의는 나왔는데 8월 달에는 FOMC 없어요. 물론 잭슨홀 미팅에서 그 휴양지 가서 전체 다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9월 18일에 하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지표라든지 또 8월 말에 고용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거는 살짝 어떤 제 기대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그 실업률 이런 지표들이 항상 수정치가 나옵니다. 7월 달께 나오지만 6월 달, 5월 달께 수정치가 나와요. 그 수정치가 보니까 정부 고용 같은 게 살짝 줄었더라고. 어쨌든 정부가 정당하게 정부가 늘린다 해서 고용률, 그다음에 어떤 국경 배산 이런 걸 하면서 고용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 있는 거죠. 한 달 동안에 이 지표들이라든지 잭슨홀 미팅 전이 정말 중요한, 그때서 미리 빠졌던 급락했던 지수들이
바치고 뭐 정부든 잭슨홀 미팅 전이든 또 시장에서는 그럽니다. 참 지금 CT은행 이렇게 돼서 안 되고 9월 달에 50bp 내려. 자, IB에서 정말 큰 IB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그걸 달고 나온다 해서 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2021년에도 그때 안 했던 이유가 미국인데 뭐 트럼프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간에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몰라 지금 50p 미나는 게 정시나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게 팍팍 그리는 그런 시장을 보지 말라는 말씀대로 1980년대 아스본 정말 실수해서 미국 경제 박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여전히 25p 고용을 봐야 되겠지만 계속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럴 때 이것저것 보면 안 돼요. 미국 중에 나스닥 중에서도 빅테크와 AI가 갑자기 독과점 이슈 나와서 뭐 고소당했나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107불 끝났어요. 오르지도 못했지만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100불 지지한 흐름 보면서 자, 빅테크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애플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애플이 어제 갔다가 어쨌든 좋아요.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항상 애플 수능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번 애플 아이폰 16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좀 방어를 7월, 8월 달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지돼도 빠져봐야 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코스닥은 약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코스피도 한국 반도체 조금 나는 3,300 갔다가 2,200 갔다가 그런 면에서 지금 빠져서 빅바이오 그 사이에 바이오로 수급주가 산 주도주는 왔다 갔다 할 때 이 종목 꼭 들고 계셔요. 얼보면 분위기 안 좋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저 금리도 왔다 갔다 할 때 추세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좀 꺾이고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기존의 환율이나 금리나 다른 경제 지표 해석이 바뀔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았고 어느 정도 8월달에 시나리오를 그렸으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가 대응책을 내놔라,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주변 안 봅니다. 핵심만 봐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좋고 덜 빠지고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대장주만 집중할 거예요. 자, 미국은 우리 엔비디아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뭐 우리 멤버십 얘기는 다 드리지만 여기는 크게 말씀드릴 때 어쨌든 작년부터 2년간 우리나라 2차전지 반도체 왔다 갔다 할 때 미국은 딴 거 간 적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바이오 살짝 올라오지만 2년간 확실한 대장 섹터는 당연히 AI 반도체예요. 대장주는 당연히 엔비디아 플러스 AI 가속기 칩과 방금 말했던 빅테크 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만 계속 보시면 되고 추세 이쪽에서 잡으시면 돼요. 자, 엔비디아는 28일날 여전히 실적을 기대합니다. 아마 경기 위에서 흔들어도 뭐 지수 만들거나 하면 뭘 살까 고민할 때 그래도 미국의 성장은이 확실한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에서 계속 중심을 잡으시고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엔비디아를 실적 나오고 야 경기 부담이 어닝 쇼크가 좀 나왔다. 그 실업률 안 좋게 나왔다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말씀드리고 그 유튜브나 그 다 올려드렸어요. 어제 그 101불 초반까지 빠지고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104불을 팔았거든요. 별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50불에 사서 잘 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95불에 좀 팔고 140불에 팔고 다시 한번 밑에라 해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엔비디아를 제가 기준은 107불과 105불에 한 20% 샀어요. 10% 샀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올라간 팔려다 못 팔았잖아요. 급밖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제 104불에 뭐 107불, 105불 사는 건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그 본전에 다 팔았다. 이렇게 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려도 되죠. 종목 얘기는 멤버십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했냐면 엔비디아 기준이지만 근본이 좀 흔들리고 8월 달에 등락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한 거예요. 변동성 못 맞춰요. 근데 엔비디아는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 60% 들고 있습니다. 밑에 평균 단가는 50%에 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올라가서 못 팔고 좀 빠져가서 하는 게 아깝기도 한데 속이 좀 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수익 보고 팔 수 있습니다. 수익 보고 팔 수 있으니까 이 큰 흐름상 대응하는 측면에서 지금 샀는 거는 짧게 그냥 20% 있는 거 샀던 거 다시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 사실 우리가 중기는 잘 가지고 있지만 단기로 이번에 조금 들어간 게 좀 물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대처를 할 텐데 가장 기준인 삼전이나 하이닉스 우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빅바이오 제일 좋은 거 있죠. 수익 많이 나 있는 거. 요 기준 두 개로 딱 가지고 있어요. 개별주도 좀 있지만 많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약한 코스닥과 잡다한테만은 여전히 저는 봅니다. 저는 다 보는데 이런 거 보실 때 막 눈을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맞추지도 못하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초부터 들고 있던 중기포트는 여전히 수익은 나 있어요. 여유 있게 좀 보시고, 단기로 들어간 것들은 제가 근래 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면밀하게 보고 시장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사실 이게 지금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야 99년 인터넷 버블처럼 진짜 폭락한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때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죠? 시장도 종목도 섹터도 어닝을 엄청나게 봅니다. 실제 돈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밸류도 완전히 차이 나요. 그때 나스닥이 뭐 포가 50,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700, 뭐 200, 800 갈 텐데, 지금 S&P가 이제 20배 뭐 초반 중반, 나머지도 보시면 기업들도 20배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슈팅도 사실 덜 했습니다. 슈팅도 별로 팔고 이제 들어갔던 애들이 빅머니들도 별로 먹고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회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계속 중요한 우리는 이 바이오텍, 시장이 시그널을 줬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시장 따라가는 거지만 지나고 오면 어쨌든 그쪽으로 돌아가고 흐름이 괜찮게 바이오가 보였던 거는 이미 그쪽으로 보완을 하고 바이오가 부상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급적 측면이 더 괜찮으니까 우리 들고 있는 종목으로 잘 활용해서 저는 수익 충분히 볼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럴 때는 못 맞춰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변동성 대비하는 현금 비중을 쉽게 쓰지 마세요. 제가 엔비디아 얼마 전에 파는 우리 종목들 있잖아요. 현금을 소중하게 들고 계시고, 야 정말 추세 잡히고 이제 된다 할 때는 써도 되지만 지금 자체는 조금 꺾이는 추세니까 현금 사용 조심, 현금 비중 유지, 요거 좀 해주세요. 절대 단타 변동성 맞추지 못합니다. 가장 기준은 여전히 강강약약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요거는 좀 재미로 들어보세요. 실제로 사실 요번에 어떻게 보면 진짜 미 대통령이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온 일이, 야 그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죠. 네, 대단한 일인데, 저는 2016년과 2020년 동안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트럼프가 전 세계를 흔들었는지 봤지 않습니까? 솔직히 불확실성이에요. 네, 불확실성.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물론 그 전에 제가 좀 봤지만 이거를 정격 저지하기 위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음모론이죠. 그게 유대인이다, 친달러 진영이다, 근데 엔저에 엄청나게 대규모 박아놨던 엔저 헤지 펀드 세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참고로만 봐요. 뭐 요번에 사실 맞춰서 엄청 또 크게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참고로 보면 되고, 또 그다음 중동 사태가 또 면밀히 보면 되게 복잡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게 중동 그 스토리인데, 확전되겠어?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볼 때 그때도 그랬지만 유가가 그래도 70불 중반으로 안전하게 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갑자기 인플레를 확 자극한다,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엔캐리 트레이드도 되게 복잡한 얘기 될 수 있는데, 사실 갑자기 확 빠지고 0.25된 금리가, 물론 미국 떨어지고 일본은 살짝 올라가니까 금리 차는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미국은 5%잖아. 4% 후반이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경원이니까 엄청난 큰 자금이다, 겁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추세를 보고 여전히 미국, 일본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보면서 좀 확대해서 가지 않고 이런 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에는 자본주의가 빅머니고 우리나라에는 큰 흐름은 외국인이 빅머니, 그 다음에 종목별로 개별적인 빅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걔들이 솔직히 주도주고 주포입니다. 근데 걔들이 대장주가 슈팅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슈팅이 살짝 하긴 한 것 같아. 근데 엑시스를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AI 쪽에 물론 지금 베팅을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길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엑시스 할 거라 봅니다. 단기 반등을 주든 추가로 보든 어쨌든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보는 수급 쪽에서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확답이라기보다는 8월 달에 예상과 제 구체적인 대응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한 얘기를 매일 드려요. 우리 그 멤버십 분들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2023년에 2월달 기억나세요? 그때 장이 밑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완전 바닥일 때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금리나 미국 금융 시스템 불안하다 보니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실리콘 밸리뱅크가 파산 났잖아요. 야, 돈 다 빼, 미국 큰일 났어, 이제는 끝나는 거야, 공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나절 만에 수십조가 인출됐어요. 초고속 인출 대란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2008년에는 비교한 기사가 났거든요. 2008년에는 부동산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한 6개월 3개월 동안 슬금슬금 그 자산들이 빠졌는데 그냥 반나절 만에 글로벌에서 폰 들고 다 빼버려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가 파산 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말 빨라요. 정보도 빠르고 라인도 빠르고 채널이나 사람들 속도도 빨라요. 진짜 스마트하면서도 스피드와 그런 데 시대입니다. 그런 게 지금 더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맞추는 게, 우리는 지금 선물 옵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떨어져서 추세를 보자고요. 추세를 보고 그 흐름에 너무 또 사람들 빠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중도를 좀 지켜주세요. 중용을 지켜주시고, 뭐 금리가 떴다, 환율, 뭐 비트코인 전 좋게 보는데 어쨌든 중동이 어떻다 이런 복잡계 속에서 제가 보는 말씀대로 좀 중심을 잡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은 뭐죠? 경기와 주도주. 그다음 한국과 미국의 분명히 다르고 우리나라 꼬다르지긴 하지만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과 장점이 정시에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선택과 수급, 저만의 수급 분석으로 예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장 큰 흐름이에요. 절대 제가 장투에 숨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보시면 지금 작년 올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번 20년 전에 인터넷 시대를 겪었어요, 얘들이. 이 빅테크 인터넷 시대를 겪었어. 여기서 도태되면 아웃되는 거 알아요. 진짜 과소 투자가 위험하다 하는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절대 얘들은 빅테크 캐퍼 투자를 줄이지 않을 거예요. 도태되면 걔들이 아웃되는 거 안다니까요. 인터넷 관련 구글과 네이버 다 아시지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얼마나 별의별 웹사이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아웃됐어요. 99.9% 다 아웃됐는데 그 라는 빅테크들은 이 땅 파는 이 AI 빅뱅 시대 10년간 제가 보는 빅뱅 시대 땅 파는 시대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이런 거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겁니다. 그런 면도 봐주시고 경기가 덜 타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B2C나 어플, 온디바이스 앞으로 가는 AI 비서 같은 걸로 확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으로 저는 마무리될 거라 봐요. 이게 제가 보는 10년 대계입니다. 2030년까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숫자도 엔비디아 같은 보시면 OP 마진율이나 캐펙스 투자 비중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서 AI 시대 너무 뭐 경기 때 물론 단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큰 흐름 AI 빅뱅 시대로 봐주시고, 자,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10년 대계, 10년 그 대계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같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제가 8월달, 9월달, 올 연말까지 확장을 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잘 되는 그런 대형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됐거든요. 멤버십 구독자분들께 정말 또 감사드리고 어쨌든 주말 쉬세요. 고민한다고 주식 오르는 거 아니니까 쉬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월요일날 힘차게 뵙겠습니다.